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주일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나요? 네, 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인사를 많이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소소하게 연말에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렇죠.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 그렇게 사람들이 지난번보다는 뭐 들어오고 계신 건지, 네, 빠지지 말고 들어오시면 더 좋은데. 응?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분들은 소리 들리시죠? 네, 다 들릴 거라고 보는데, 혹시, 음, 네, 한 주일 동안 저는 이 시간이,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한 해 중에 약간은 여유 있고, 뭐 그런 시간입니다. 내적인 정비도 하고, 또 뭐 못했던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런 시간입니다. 또 이제 12월이 되고 하면은 또 이제 새로운 분들 또 뭐 기타 등등 그 출심으로 들어온 분들을 서서히 그 가이드를 해서 산에 오르는 등산을 해서 정상을 올라가는 그 과정이 시작되는데 지금은 어, 떠나고 아직은 이제 그 새로운 분들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뭐 등산도 하고 아니면 뭐 간단한 운동도 많이 하고 또 보고 싶은 책도 보고 뭐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요하고 평온한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신 걸로 보고 지난번에 내가 또 시작을 할 때 지난주에 그 여러분들한테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구조 제목, 배경, 현황, 문제점, 개선 대책, 세부 추진 계획, 장애 방안, 기대 효과.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응? 기억나시는지. 한번 기억 안 나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그 첫 시간은 이것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강화, 다시 반복 강화시키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으로 가서는 조금 더 다른 것을 검증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더 어, 고득점으로 올라가는지 네, 그 기본 득점은 하고 나서 고득점으로 가야지 기본도 안 하고 고득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을 까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목적 수단, 상황 필요성, 플러스 목적, 결론 수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온다. 문제점을 개선 대책하고 대응해서 쓴다. 세부 추진 계획은 선발과 같은 역할인데 일정, 자원, 홍보, 성과, 뭐 갈등, 협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것을 문제점 개선 대책에 나온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저항이다. 내부, 외부, 개인, 조직 여러 가지 저항이 생긴다. 이런 것들마저도 내가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보고를 받으시는 분이 완벽해. 정말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해소됐을 때 나오는 효과,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추진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뺐는데 더 시간 지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그 마지막 보면 지시어 제목은 지시어를 활용해서 써야 된다. 지시어. 뭐 시키는 말이 있어요. 시키는 말. 핵심 없고 지시어를 바탕으로 제목을 쓰고 맨 앞에 나오는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추진 배경을 쓰고 그 다음에 나오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쓰고 또 신문 기사, 대화록, 칼럼, 특히 대화록 중에 그 민원, 고객, 민원 이런 대화록이 있는데 수요자 대화록, 고객 민원 대화록 이런 것들은 문제점하고 귀결된다. 개선 대책은 맨 뒤에 보면 사례 자료라는 게 나오는데 해외 사례, 파도 사례, 뭐 타시도 사례 뭐 등등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 대책으로 연결되고 전문가 칼럼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 대책과 연결되는 거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하고 접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공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받아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지금은 아 이런 게 있어. 그냥 알아두시고 보시고 그냥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어, 제시문 자료에 없는데 조직도의 일부가 나와 있다. 조직도. 맨 앞에 조직도에 보면은 누가 하고 어느 부서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일부 나와 있다. 당연히 국방화는 내부적인 대화록, 대화록 같은 데 보면은 그 직원 대화록 같은 데 보면은 강의원이 나온다. 그걸 바탕으로 쓰시는 거다. 기대효과는, 기대효과는 어떤 걸 가지고 쓰시는 거냐면은 그 계획서 같은 게 있어요. 계획서, 계획서 같은 게 있어요. 아, 어떤 특정 사업을 하는 계획서가 어느 앞부분에 나와요. 그 계획서 같은 게 있잖아요. 계획서. 이 계획서를 주는 이유는 그 정책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소차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의 일부를 주거든요.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대 효과를 쓰는 거다. 그러면 음,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은 그 상당수 그 뭐라고 그래요? 업체에서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전라북도라든가 충북 같은 거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상당수의 이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적용이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는 이게 95% 이상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내용을 다 주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주고 내용을 다 주고 쓰는 거예요. 주고 쓰는데 이거 누가 못 써? 주고 쓰는데 누가 못 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주고 쓰는데 뭐 누가 못 쓰겠어? 못 쓰겠어요, 이걸 주고 쓰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걸 빨리 뽑아서 보기 좋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딱딱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정리해서 보기 좋게 정리해서 상대가 보기 편하게 정리하고 또 핵심 단어를 넣기도 하고 운율을 맞추기도 하고 박스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해서 쓰는 게 이제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찾는 방법, 그다음에 내용을 이 하단에는 내용이 어디서 숨어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사실은 이거를 배우러 오시는 게 어, 전체 한 요 표에 있는 내용을 배우러 오시는 게 전체 공부의 한 30% 정도 볼수 있습니다. 30%, 30%. 이거를 알면은 30% 정도가 해소되거든요. 나머지 70%는 이제 그 연습을 통해서 내 수준을 올리는 거죠. 연습을, 연습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중에 연습할 때도 버리지 마시고, 이걸 놔두고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격파가 돼요. 그러면, 음,
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데, 조금 더 영화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제목 읽어보실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그래서 제가 막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퀴즈, 여러분들 기억력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제가 조금 전에 제목이 나왔을 때는 뭐 플러스 뭐라고 했죠? 여기다 써보실래요? 뭐 플러스 뭐였었죠? 아, 그렇습니다. 이거 거꾸로고 목적 플러스 수단이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적 수단이잖아요. 다른 분들도 아시지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면 훨씬 더 수월해요. 여기다 제가 요건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여러분들 교재에서 써놓으시면 더 좋아요. 목적 수단. 그래서 한 15자, 20자 내외인데 이 제목은 문제가 시키는 말이 있어요. 뭐, 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라고 이제 하늘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뭐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라고 하면은 그 지시어가 제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고서가 어떤 문제가 시키는 단계 있어요. 시키는 게 그게 제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는 뭐뭐를 위한 목적, 그다음에 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개선 방안 수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핵심을 알아두시면 덜 헷갈려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꼭 지시어, 그러니까 시키는 단어가 있다. 어디서 시키냐면은 문제가 요구하는 시키는 게 있어요. 그 시키는 게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신 거죠? 나중에 또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키는 거. 목적 수단이다. 좋습니다. 현황을 한번 읽어볼까요? 현황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 앞에 개요, 표준 배경, 비전, 현황, 문제점,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이 앞단에 문제 분석, 문제점 측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거든요. 문제가 이런 게 있어. 문제점을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쭤볼까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뒤에 나온 개선 대책 분야가 중요한 거예요. 개선 대책 파트에 나오는 것은 개선 대책, 세부 추진 계획, 장애인 극복 방안, 기대 효과 등등 이런 것들이 후단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선 대책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율로 따지면요. 비율로 따지면은 그러면 문제점 파트하고 개선 대책 파트 크게 둘로 나눈다면 비율로 나눈다면 3대 7, 6대 4, 3대 7, 6대 4.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이 개선 대책을 어, 그 그렇게 그 좌우하는 겁니다. 7 내지는 6 내지 7이 6 내지는 7이 개선 대책에 할애되는 거예요. 그 요거를 쓸 때는 그래서 제가 뭐 개선 대책을 먼저 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먼저 쓰고 거꾸로 이걸 써봐라 이렇게 나중에 하는데 그것은 제가 실제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을 겪으면 시간 내에 못 쓰겠어요 하면 제가 그때 가서 시간 내에 쓰는 테크닉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리거든요. 하여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 차트에 나오는 것들인데 분량은 3이나 4다.
좋습니다. 아, 제가 뭐, 영화에 지난번에 보니까, 범죄도시 뭐, 보니까, 그러면, 아, 5대5, 5대5로, 5대5야. 그럼 5대5, 5대5. 그 누가 5야? 제가 농담을 하죠. 5대5로 나누자. 그럼 누가 5야? 아, 코미디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음, 분량 문제. 여기 4대6, 3대7.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분량이 그런 정도다. 분량은, 뭐, 배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개요.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요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양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문. 개요는 요양문입니다. 요약입니다. 요약. 그래서, 그, 한 페이지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기관장, 시간이 없는 기관장에 할 때는, 교육감님이라든가 할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페이지를 쓰죠. 홈페이지로 다 알 수 있게. 그럴 때는 사실 개요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요약, 핵심 요약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밑에는 하단에 핵심적인 단어만 몇 가지 써가지고 요약을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요가 필요한가? 개요가 필요한가? 개요를 쓸 가능성이 여러분들이 한 1, 20% 정도 됩니다. 개요를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요약문을 앞에 쓰는 경우가 있다. 제가 말씀만 드립니다. 요약문을 쓸 때는 그 요약문을 쓸 때는 제가 여쭤보는데 어? 요약문을 쓸 때는 요약문을 먼저 쓸까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쓸까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만약에 개요를 쓴다면 제일 먼 보고서 다 쓰고 쓸까요? 아니면 먼저 요약문을 쓰고 쓸까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네? 뭐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할까요? 아, 아니죠? 아니죠. 음? 아니죠. 헷갈릴 것 같아. 요약, 그, 요약을 먼저 하고 써야 되나? 아니면은 보고서 다 쓰고 요약을 해야 되나?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제가 만약에 개요나 요약문을 쓰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그 개요나 요약문은 마지막에 쓰세요. 마지막에 쓰세요라고 합니다.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공간이 좀 남는다던가, 보고서에서 그러면 요약문을 쓰는데, 그러면은 개요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최근의 상황, 문제점, 개선 대책, 기대 효과, 이걸 다 그, 버무려서 쓰는 거예요. 최근에 최근에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폭력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또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서 여러 가지 사이버 폭력의 피해, 사이버 폭력의 피해 사례 등을 검토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을 하고자 한다. 내지는 대응 방안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통해서 기대 효과 있잖아요. 학생의 온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보고서에 있는 요소들을 함축해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쓰시는 게 좋아요. 보고서 다 쓴 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밑에 있는 내용들을 안 쓰시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습니다. 개요는 그 요약이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어떤 상황, 내지는 필름 배경이나 상황이나 또 문제점이나 개선 대책이나 기대 효과를 버무려 가지고 쓰시면 되겠다.
맞습니다. 음. 시즌 배경에서도 그냥 하겠습니다. 시즌 배경에서 세 단어 기억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즌 배경을 쓸 때 요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이거를 알아두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것을 쓸 수 있어요. 빠르게. 이 셋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중심. 네, 아, 좋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참가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돌립지도 않고, 아, 그리고 오래 남아요, 오래 남아. 남들보다 3배는 오래 남아요. 자, 참가해 주시면은,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필요성. 이 보고서를, 이 정책을, 이 정책을, 이 보고서를 쓰는 왜 이것을 하는 거야? 왜? 왜 이것을 해야 되는, 이 보고서를 왜 쓰는 거야? 이 정책을, 왜 지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필요성을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성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상황, 필요성, 목적성 이런 건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한다면 근거를 써줘서 좋아요. 실무에서는요, 법적 근거를 쓰기도 해요. 근거, 근거를 쓰기도 해요. 근거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 법령이나 조례 아니면은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 등등 이런 것들을 실무에 넣기도 합니다. 근거. 우리 보고서에도 근거를 쓰면은 점이 될 수 있어요. 근거는 이 추진하는 어떤 동력이란 말이에요, 근거. 아, 이거 이 근거 때문에 해야 된다. 근거를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필요성 중에 어떤 중요한 심각, 절박, 시급성이 나타나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교육감님한테 갔을 때, 야, 이거 당장 해야 되는 거야? 당장 해야 되는 거야? 교육감이 물어봤더니,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교육감이 뭐라고 하세요? 웃으면서 뭐라 그래? 야, 이걸 왜 나한테 갖고 왔어? 지금 시급하고 절박하고 꼭 해야 되는 거를 교육감님께 보고해야지. 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선택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교육감님. 하면은 교육감님이 뭐 버럭 내지는 웃으시거나 아니, 웃으시거나 버럭 화를 내시거나 이걸 지금 나한테 나 지금 되게 바쁜데 이걸 내가 지금 봐야 되는 거야? 중요하고 시급하고 절박한 이런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즌 배경에 묻어나야 되는데 상황, 다문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근데 그 학생들의 학습 부진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에서 다문화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 혜택 더조로 다문화 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라고 하지 말고요. 시급이라고 하면 더 좋아요. 다문화 교육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더
증가될 우려가 있다. 시기보다. 이걸 통해서 예방 중심의 교육 변화를 통해 공존의 시대와 적절한 교육 지원 정책 마련을 말을 하고자 한다. 목표예요. 공존의 시대에 적절한 교육 지원을 하고자 한다. 목표입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는 건 아니고 제시문에 찾아보면은 다 있어요. 숨어 있어요. 딱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문제가 한 15페이지 내외가 되는데 정해져 있어요. 그게 딱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딱 가져와서 이렇게 앞 단어를 이렇게 써도 됩니까? 앞 단어를 이렇게 써도 좋아요. 이렇게 없는 거하고 상황 필요성 목적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한테 뭐가 보기가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을까 싶습니다. 그, 네. 사실은 있는 게 더 좋아요. 읽는 게 이런 보고서를 읽는 사람한테 훨씬 더, 어, 그, 이렇게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가독성이죠. 가독성입니다. 아, 좋습니다. 읽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상황 대신에 이런 다문 학생의 학습부진, 학습부진 심화, 다문 학생 학습부진 심화라고 해가지고 상황 대신에 그냥 내용을 직접 써주셔도 돼요. 다문 학생 학습부진 심화. 그래서 다문화 교육 정책 변화 필요. 네, 아예 내용을 써주셔도 돼요. 핵심 단어를 써주셔도 돼요. 그냥 이런 목차를 안 쓰시고 그냥 내용을 써주셔도 돼요. 다문화 교육 정책의 변화 시급 필요. 이걸 써주셔도 되는데 길어서 문제입니다. 쓰셔도 되고 대부분은 이렇게 목차를 답니다. 아, 이제 알았어. 그다음에 그 현황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현황인데요. 현황에서는 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쓰는 건데 실제로 구수와 하수로 갈수록 하나도 모르면요 이제 현황을 장황하게 많이 써요. 하수들은 장황하게 많이 써요. 많이 써요. 고수로 갈수록 핵심 단어를 딱 핵심을 바탕으로 한 다섯 여섯 줄 정도 다섯 여섯 줄 정도로 현황을 정리해요. 고수로 갈수록 초보들은 현황을 한 페이지 써요. 페이지 왜 그런지 아세요? 현황 자료가 문제 중에 15페이지 중에 현황 자료가 한 네다섯 페이지 되거든요. 4, 5페이지 되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한 페이지를 쫙 현황을 써요. 이거는 약간 초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이제 표현하는 건데, 정작 현황은 핵심적인 내용만 담으면 되는 거지. 현재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그런 거지. 현황은, 현재가 이렇게 심각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수치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수치로. 제가 현황에서의 핵심 키워드를 뭐라고 했죠? 한번 써보세요. 현황에서 핵심 키워드. 현황을 쓰는데 뭘 기억해달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우,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잊어버리셔서 고맙습니다. 거꾸로 썼는데,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안 잃어버려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이것을 안 잊어버리시면은. 그래서 현황은 그 압축해서 쓰시되 결론, 다문화 학습 분율이 전체보다 높아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다문화 학생 학습 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높다. 그래서 아름시는 80, 뭐 이렇게 해서 전체 학습 분율이 10%인데 아름시, 비초, 시초 이건 이렇게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 다문화 학생 학습 분율이 전체보다 높다. 또 다문화 학생 교육 수혜율은 전국 평균 우리 시가 수혜율은 전국 평균보다 저조하다. 수혜율 아시잖아요. 혜택을 받는 것은 전체는 이런데 아름시는 이렇다. 결론, 그걸 바탕으로 하는 통계, 치, 결론 플러스 수치로 이렇게 쓰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 룰을 모르시면은 그냥 막 헤매게 되고 뭘 써야 될지 막 그냥 어, 이렇게 뭐 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룰대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보고서, 또 웬만한 보고서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를 스스로 이제 쓰다 혼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툴대로 쓰시면은 빠르게 어, 어떤 상대가 읽기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결론을 말로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수치를 당구장 표시를 통해서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한 단어만 써주면요 이게 필요해요. 어떤 이게 필요해요. 정리나 변환 필요한데 제시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딱 여러분들이 쓰기 이렇게 이런 내용을 딱 안 돼 있어요. 제시문은 스테 그래프, 원형 그래프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결론을 찾아서 결론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딱 해주는 경우도 있고 찾아서 이런 글이라든가 이런 꼭새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꿔주는 간단한 거예요. 역대 그래프를 이렇게 꼭새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시문에 이렇게 결론을 딱 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결론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결론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한 뭐 그런 게 있어요. 결론을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주고 역대 그래프를 이런 꺽쇠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3, 4페이지, 5페이지 되는 것들을 한 6줄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통계를. 그렇습니다. 결론 플러스 수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기술,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 나오죠? 문제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 문제점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문제점은 그 현황과 달리 여러 곳에 산재돼 있다. 근데 기존 대책이 한계라고 하는 목차로 바꿔 써도 되고, 통상 우리 여러분들이 보는 정부 부처 보고서는 기존 대책이 한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문제점이라고 안 나오고 기존 대책이 한계, 이게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해결 방안을 풀어가는 열쇠이다. 그렇지. 문제점에 대응해서 각각 문제점에 맞춰서 해결 방안을 풀이해야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따로 놀면은 어때 보일까요? 따로 놀면은 그 따로 놀면은 보기도 안 좋고 일단 보기도 안 좋고요. 보기도 안 좋고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떨어져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따로 놓으면 그 순간 시험에서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이라고 할 수 있냐? 거의 그래요.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 방안하고 딱 매칭을 시켜주는 게 음, 꼭 필요합니다. 그 매칭이 안 되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상호 연계적으로 대응해서 써라. 그다음에 문제점은 제시문에 뭐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들, 또 신문 기사, 통 내지는 여러 가지 산재돼 있다. 문제점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부족으로만 쓰시지 말고 열악, 저조, 한계, 미흡, 뭐 무슨 등등 여러 가지 단어를 혼합해서 문제점을 표현해 주면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나오는 측면입니다. 측면. 제가 지난주에는 6가지 단어를 주로 설명드렸어요. 6가지 단어 설명드렸는데 그거하고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소이합니다. 그거하고 약간 다른 것은 인식이 빠져 있네.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요런 요소들, 여기 인식 플러스 하면 더 좋고요. 이거 안에서, 이것은 제도의 문제야. 제도가 미비해. 이것은 인력이 부족한 거야. 또 아니면 인식이 부족한 거야. 또 아니면은 이건 시설이 부족한 거야. 이건 프로그램의 문제야. 아니면은 다양한 인프라의 문제야. 아니면은 지역사회 협력의 문제야. 이런 것들로, 어, 그, 뭐라 그래요. 바구니를 담아서, 이것은 일단은, 이것은 뭐다, 이거 뭐야. 여러분들, 음, 뭐하고 비교할까요? 만약에 고기를 잡으러 가면은, 같은 종류의 물고기, 이것은 무슨 물고기야? 무슨 물고기야? 딱, 이렇게, 그렇게 뭐라고 비교해야 될까? 그런 예측을 하고 보셔야 돼요. 이것은 붕어야, 잉어야, 이것은 피레미야. 그래서 피레미끼리, 붕어끼리, 잉어끼리 딱 이렇게 묶는 거란 말이에요.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식 포함해서 이거 말고 나머지의 것들은 거의 안 나오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거를 가지고 문제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점이. 그래서 그 제도적인 문제, 인적 요소에 대한 문제, 물적 요소에 대한 문제, 또 지역 협력에 대한 문제. 힌트를 4가지. 더 세분화하면은 한 6가지 정도의 것들로 문제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딱 보고 문제점 보고 이것은 프로그램 미비라고 여러분들이 써놓으셔야 돼요. 거기다가 프로그램 미비. 이것은 시설 부족. 이것은 인력 부족. 이것은 제도 미비. 그 읽으면서 그 옆에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뭐뭐가 나왔네. 그래서 문제점을 묻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테크닉 실력의 승- 그런 요소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팀 테두리는 4가지, 더 세분하면 6가지 정도가 문제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자, 이거 읽으면서 써놓으셔야 된다. 나올 때마다 뭐 제시문 옆에다가 나중에 제가 다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은 문제점에 요거는 이제 주체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은 주체가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제가 있어가지고 헷갈리긴 했는데 제가 내용을 중심으로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것은 어, 하향식 정책, 제도의 문제,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 부재 어떤 정책 제도의 문제, 그다음에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적 시행 효과성 조정. 이것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여기다가 사실은
그 프로그램의 미비라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교사, 다문학생, 일반 학생에서 이 앞에다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미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뭐 프로그램,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이것은 한국 교육학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 유발. 이것은 뭐, 예를 들어 비협조, 뭐 인식 부족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 예시를 조금 더 적절하게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난이도 있는 걸 갖고 오다 보니까 난이도 더 높은 걸 갖고 오다 보니까 체로 다는 걸 갖고 오다 보니까 초보한테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문제점에서는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만 꼭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를 정복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제가 어려운 예시를 담아서 죄송합니다. 뭐 요거만 꼭 알아두시고 오늘 요거만 꼭 알아두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의 문제, 사람의 문제, 또 물적, 시설 프로그램 등의 문제, 사회적인 협력의 문제, 이제 네, 꼭 알아두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다가 조금 그러면 10시, 11시 정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식사 안 하시면 식사하시고 11시 정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